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행 앱에서 송금 버튼 누르는 거 정말 1초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보이지 않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계, 그러니까 은행 IT 시스템의 심장부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수조원의 돈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착착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은행 내부에서는 4개의 각기 다른 시스템이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협주를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4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수행하는지 그 숨겨진 과정을 알기 쉽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비유를 쓰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은행 IT 시스템을 각자 아주 명확한 임무를 가진 4개의 전문 부서가 있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여행할 경로입니다. 각 부서, 즉 시스템의 핵심 임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매일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도구를 쓰는지 차례대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에요. 이 은행의 내 부서가 도대체 각각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이 표 하나가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알 수 있어요. 돈을 직접 다루는 은행 창구는 정확성이 생명이고요. 내부 살림을 챙기는 총무팀은 효율성이 중요하죠. 외부랑 통하는 보안 게이트는 안정성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실은 분석 속도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완전히 다르니까 시스템의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서부터 볼까요? 바로 은행 창구 계정계입니다. 우리가 ATM에서 돈을 뽑거나 친구에게 송금할 때 그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심장부죠. 여기서는요, 단돈 1원이 1.1원이 되는 순간 그 은행은 그냥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정막성, 이게 그냥 목숨 같은 거죠. 자, 두 번째 부서는 총무팀 또는 인사팀, 바로 기관계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고객 돈에는 절대로 손을 안 대요. 대신 은행 직원들 월급을 계산하고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은행이라는 회사를 굴리는 데 집중합니다. 수많은 내부 업무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보안 게이트, 대외계입니다. 외부 세계랑 통하는 유일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은행 앱에서 B카드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다? 그럼 무조건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관리하는 만큼 해킹을 막는 보안과 절대 끊기지 않는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이 부서의 최고 미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은행의 두뇌, 정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량은 좀 거리가 멀어요. 대신에 과거에 차곡차곡 쌓아온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요즘 20대들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장 많이 가입했을까?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서 은행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자, 이제 각 부서의 역할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 시스템들을 맨 처음, 그러니까 건설할 때는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그 설계와 구축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정계, 그러니까 은행 창구를 만들 때는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자 계산 로직 하나까지 완벽 또 완벽을 기해서 만듭니다. 반면에 기관계, 총무팀을 만들 때는요, 그런 계산보다는 반복되는 내부 업무를 얼마나 똑똑하게 자동화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효율성이 개발의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보안 게이트인 대외계는요, 다른 회사랑 어떻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그 약속, 즉 프로토콜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뭐랄까, 국가 간의 외교관들이 통신 규약을 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편 전략 분석실인 정보계는 완전 다른 고민을 해요. 미래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정말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아주 잘 정리된 거대한 도서관,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자, 이제 잘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의 하루 일과는요, 목표만큼이나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먼저 은행 창구 운영팀. 이분들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응급실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래 오류를 막기 위해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죠. 반면에 총무팀은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25일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요. 정해진 시간에 대규모 작업을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거죠. 보안 게이트는 어떨까요? 마치 국경수비대처럼 외부의 위협을 24시간 내내 감시합니다. 해커가 침입하려고 하면 바로 막아내야 하니까요. 한편 전략 분석실은 모두가 잠든 밤에 조용히 일하는 도서관 사서 같아요. 낮 동안 쌓인 그 엄청난 거래 데이터를 분석용 창고로 안전하게 옮겨와서 다음날 아침에 경영진이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거죠. 자, 각 부서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마다 특화된 비밀병기 같은 걸 사용합니다. 어떤 특별한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야,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각 부서의 목표가 사용하는 도구에 어떻게 그대로 반영되는지 딱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 창구는 거래 시간을 0.001초라도 줄이는 게 목숨처럼 중요하니까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최적화하는 SQL 튜닝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보안 게이트는 어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시스템이 터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 요청들을 잠시 줄 세워두는 똑똑한 기술, 바로 메시지 큐를 사용하는 거죠. 전부 다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살기 인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예를 들어서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는 순간 수천, 아니 수만 명이 동시에 결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그냥 뻥 하고 터져버리지 않을까요? 바로 이때 보안 게이트인 대외계의 비밀병기, 메시지 큐가 딱 등장합니다. 이 MQ라는 건요, 비유하자면 인기 맛집 앞에 있는 대기표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수많은 요청들을 일단 안전한 대기 공간에 차례대로 줄을 세워둬요. 그리고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씩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덕분에 시스템은 다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지금까지 4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은행은 왜 굳이 이렇게 시스템을 4개로 복잡하게 나눠서 운영하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전문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시스템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축구팀에서도 스트라이커랑 골키퍼의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각 시스템이 정확성, 효율성, 보안, 분석이라는 딱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할 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딱 모여서 비로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이 강력한 금융 엔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행에 보이지 않는 4개의 핵심 부서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금융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미래의 은행에는 어떤 5번째 혹은 6번째 새로운 부서가 생겨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